자, 이제 중간고사도 끝났으니까 1차 방정식 활용부터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저기 뭐 방정식 기본 방정식은 푸실 테니까 근데 얘들아 이 방정식에서 이렇게 분수 있는 거 있죠. 분수 있는 거 잘 푸셔야 돼요. 분수 있는 거 하나만 딱 풀어보고 넘어가 볼게. 자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지금 책은 어디 펴시면 되냐면 93쪽 펴시면 돼요. 93쪽을 펴시고 예? 그렇죠. 아니 93쪽 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이런 방정식 못 푸는 친구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복습합니다. 빨리. 자, 얘들아 방정식이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든 우리는 이 아이를 어떤 모양으로 정리하는 거야? AX는 B꼴로 정리를 하죠. 네. 그지? 그래서 X가 있는 아이들은 왼쪽에, X가 없는 아이들은 오른쪽에 이렇게 모양을 정리를 하는 거야. 그지? 네. 그럼 얘를 정리를 할 때 필요한 거는 딱 두 개예요. 분배 법칙하고 등식의 성질. 맞아요. 그지? 근데 봤더니 뭐가 눈에 거슬려? 4하고 3하고 6이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때 1차 식계산 그런 거 할 때는 이거를 그 통분하라 했지만 이제는 통분하지 않죠? 양변에 12를 곱하면 되는 거지. 그죠? 여기에다가 12를 곱하는데 내가 항상 잔소리하는 게 자 분수 위에 다항식이 있으면 배가로 치는 거지. 괄호 치는 거지.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분의 5에도 12를 곱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 전체에도 12를 이렇게 곱해 주셔야 돼. 이해하셨어? 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뭐야? 요거 두 개 약분한 다음에 암산하지 마시라고 항상 잔소리 하죠. 맞아요. 그지? 왜냐면 암산하다가 다 틀리는 거야 항상. 알았어?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하시면 플러스 20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등호도 줄을 맞추라고 하죠. 근데 아마 얘들아 학교 선생님도 1차 방정식 풀 때 이렇게 줄을 맞추라고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서윤이 잘 들어. 서윤이 너 할 때 막 여기다 이렇게 등호 치잖아. 등호 쓰면 안 돼. 그지? 할 때 이렇게 줄바꿈 화살표를 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냥 화살표를 안 써도 되고 여기 등호만 줄을 맞추세요. 이해했어? 네. 의식적으로. 그러면 요거 두 개 계산하시면 2고 4x 플러스 13입니다. 네. 우리의 목적은 여기 있는 이 식을 이런 모양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그치? 네. 그러면 눈에 거슬리는 게 여기 지금 괄호를 풀어주셔야 되잖아. 그죠? 네. 그럼 이제 분배 법칙을 쓰는 거지. 분배 법칙으로 3x 빼기 9 플러스 20은 자 8x 플러스 26이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눈으로 암산할 수 있어요. 네. 그죠? 네. 목적이 뭐냐면 자 보세요. x가 있는 아이들을 왼쪽에 몰아넣는 거니까 자 8x가 이쪽으로 가시면 뭐예요? 마이너스 5x. 그렇죠. 마이너스 5x죠. 그죠? 그지?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눈으로 계산하면 11이지. 네. 그지? 11이지? 11인데 여기 뭐가 있어? 26이 있지? 15. 그러면 살짝 헷갈리는 사람은 26 빼기 11 이렇게 가셔도 돼. 이해했어? 네. 그 다음에 26 빼기 11하면 뭐예요? 15죠? 네. 그래서 주어진 식을 요 모양까지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방정식에 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기에 뭐만 있어야 돼? x만 있어야 되니까 양변을 a로 나누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죠? 네. 이해했어? 그렇다면 그렇지.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신다면 여기에 x만 남고 여기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얘들아 방정식을 푸신 다음에 답을 쓸 때는 그러므로 이 점을 찍으라고 학교 선생님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야. 맞아요. 이해했어? 네. 자 선생님이 지금 의식적으로 줄 맞추는 거 보이지? 오케이? 여기다가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다 연습을 시켰으니까 오늘은 이제 방정식 활용을 들어갑니다. 자 그동안 중간고사 시험 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저 옆에를 보시면 또 기말고사 책이 보이죠? 네 벌써 주문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야 진도 이제 쭉쭉쭉쭉 나간 다음에 또 기말고사 대비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양강중학교 시험 보신 거 여기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제가 양양중학교 어머님들하고만 전화 상담을 했는데 양양중학교 아닌 친구들도 제가 한 명씩 상담을 할 겁니다. 저 점수를 보면서. 그래서 시험을 잘 보셔야 되고요. 엄마한테 왔다던데 저는. 예. 그리고 일단 당장 내일부터 또 시험을 봅니다. 아. 자, 시험을 보는데 내일 자, 또 와요? 내일 금요일 아닌가요?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아, 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시험을 볼 건데 제가 처음에는 시험을 쉽게 낼게요. 쉽게. 좋습니다. 쉽게. 자, 해가지고 시험 범위는 여기 오늘 배우는 거 활용 전까지만 낼게요. 문자화식하고 아주 쉬운 1차 방정식 푸는 것만 테스트를 볼게요. 유이. 자, 금요일은 항상 시험을 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봐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와 제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오늘은 1차 방정식 활용을 풀 건데, 얘들아, 자, 봐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저런 기본 플러스 응용 저런 책을 풀었죠? 네. 그런데 저 책에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은 실을 알고 보면 전부 다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거였어. 근데 초등학생 때는 여러분들한테 방정식으로 풀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풀렸을 거야.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전부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식을 세웁니다. 이해하셨죠? 자, 봅시다. 자, 제가 여기서 주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수학에서 주어는 항상 좌변입니다. 어떤 수의 5배에서 3을 뺀 수는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지? 왜? 여기에 은, 는, 이, 가가 붙으면 주어잖아. 그죠? 문장의 주인공. 자, 어떤 수의 5배에서 3을 뺀 수는 5x 빼기 3이고 얘는 어떤 수의 2배보다 그만큼 크다. 그러면 어떤 수의 수학에서 의자는 곱하기고 2x보다 그만큼 큰 수죠. 그렇다면 방정식을 세우면 주어는 얘가 어떤 수의 5배에서 3을 뺀 수가 여기 있죠. 얘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이 정도의 방정식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쉬워. 그치? 그러면 2x가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가 3x가 되고 넘어오시면 12가 되고요. x는 3이다. 그 다음에 어떤 수는 4고요. 어떤 수가 4이면 이 4를 다시 여기 있는 방정식에 넣어서 계산까지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집어넣으시면 4 맞고 4니까 맞겠지 뭐. 자, 이제 바로 갑니다. 오늘은 쉬운 유형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할 건 뭐냐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입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 왜 그래요, 조서아 씨? 네? 아, 뭐 굳이 혼자 풀면 되죠, 조서아 씨. 자, 잘 들으세요. 자, 잘 들어. 자, 얘들아,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으면 그 세 수를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적어도 되긴 되는데 이거보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아래에 있는 겁니다. 어떤 세 수를 x 빼기 1, x 더하기 1로 잡으세요. 이해했어? 네.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뭔 것 같아?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필 내가 이거를 추천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 왜 그럴까? 이렇게 나오거든. 뭐 세수의 합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세 개를 더하면 3x 더하기 3이고 이거 세 개를 더하면 3x 빼기 3인데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이거 세 개를 더하면 3x죠? 얘가 제일 간단하잖아. 그지?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걸로 추천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하는 두 홀수하고 짝수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x 플러스 1. 이걸로 잡으세요, 그냥. 이해했어?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친구들이 다 일단 오늘 진도 나고 좀 한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게요. 자, 보세요. 일단은 제가 필수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26일 때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구하여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는 거야.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숫자 집어넣어서 막 풀거든요. 그럼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읽고 식을 세우는 겁니다. 식.
알았지? 연속하는 두 짝수는 x하고 x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죠. 그지? 왜냐하면 짝수하고 홀수는 두 개씩 차이 나잖아. 2, 4, 6 하면 두 개씩 차이 나잖아. 그죠? 그러면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시면 2x 플러스 2가 26이고요. 솔직히 이 정도는 니네가 암산으로 다 풀 수 있어. 그지? 승우야, x 값이 뭐야? 이거 암산 안 되나? 12. 그죠? 12죠? x가 12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작은 수를 물어봤으니까 x가 작은 거니까 답은 10입니다. 제가 뭉개구름 치는 게 항상 답이에요. 자, 그러면 1-1번은 여러분들이 좀 이따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유형 2번입니다. 유형 2번. 자, 유형 2번은 필기를 잘하세요. 필기를 잘하세요. 자, 이제 요거는 배운 친구들도 있고 처음 배운 친구들도 있어. 자, 일단 선생님이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봐봐. 자, 34라고 하는 수가 있어. 얘들아, 34는 30 더하기 4죠. 맞잖아. 그치? 그럼 얘는 자, 3 곱하기 10 더하기 4로 쓸 수가 있지. 맞잖아. 이거 아직 적을 필요 없죠? 자, 홍동영 군 눈이 졸리네요. 네. 자, 보십시다. 근데 우리한테 두 자리 수를 자, 두 자리 자연수를 세팅해라고 하면 두 자리 자연수를 세팅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3하고 4 대신 x하고 y를 쓰면 되거든요. 근데 x하고 y를 쓰게 되면은 뭐하고 혼란스럽냐면 얘는 니네가 뭐야? x 곱하기 y로 배웠잖아. 그렇지? 그죠?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는 어떻게 쓰냐면은 위에다 이렇게 발을 긋는 거예요. 위에다가 선을 그으면 여기 있는 y는 1의 자릿수고 여기 있는 x는 10의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 하면 x, y 발하고 쓰고요. 얘는 10x 플러스 y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의 자릿수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10의 자리 숫자가 2야. 그런데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만큼 크다. 여기 있는 문장을 보고서 식을 세우는 거지. 맞죠? 네. 그러면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를 이렇게 쓰는 걸로 배웠기 때문에 자, 필기를 그대로 하세요. 자, 수학에서 주어는 좌변입니다.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만큼 큰데, 자, 일단 제가 처음 수를 써볼게요. 자, 처음 수. 자, 처음 수하고 바꾼 수는 여기다 필기를 좀 해볼까요? 처음 수를 어떻게 적어주냐면 10의 자리 숫자가 2니까 2x라고만 쓰면 안 되고 위에다 발을 그어야 돼. 그지? 위에다가 발을 그으면 2 곱하기 x가 아니라 얘는 10의 자리 숫자, 얘는 1의 자리 숫자니까 처음 수가 20 더하기 x죠. 서화 잘 안 보여요? 그럼 승우랑 바꿀까? 눈이 좋은 사람. 자, 그럼 민규가 저 뒤로 가시고 서화가 앞으로 오세요. 눈을 기슴칠하게 뜨는 거 보니까 안 보이는 거구만. 자, 그 다음에 졸려요. 아니야, 수능. 졸리지 않게 귀에다 소리 질러 드릴게요. 자, 봐봐. 바꾼 수는 여기 10의 자리 숫자하고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거니까 x, 2, 다 이렇게 쓰면 돼. 야, 근데 이거는 문법적으로 좀, 그죠? 원래 우리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그지? 그러면 상관없어. 위에다가 발을 그으면 얘는 10의 자리 숫자고 얘는 1의 자리 숫자를 의미하는 거야, 얘들아. 네.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10x 플러스 2입니다. 오케이? 자, 꼭 다 필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을 읽고서 한글로 된 걸 쓴 다음에 여기서 구한 것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10x 플러스 2는 20 플러스 x 플러스 63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x를 빨리 구해볼게요. 여기 10x가 있고 x가 있으니까 여기 9x죠.
9x고 얘가 이쪽으로 오면 61이야. 그지? 61에서 20을 빼니까 뭐야? 뭐냐? 선생님 뭐 계산 틀렸나요? 그렇지. 81이죠. 그러므로 x가 9예요. 근데 얘들아 이 문제의 답은 9라고 쓰면 안 돼. 그지? 문제에서 물어본 걸 적으셔야 되죠. 처음자 양수. 그러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처음 자연수잖아요. 그죠? 맞아? 답을 9라고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걸 답을 해야지. 그럼 여기는 9를 처음 수에다가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최종 답은 뭐예요? 29가 됩니다. 항상 제가 뭉게구름 친 게 답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있는 2-1번도 좀 이따 이 풀이를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 어려운 유형은 하지 않고 쉬운 유형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유형편을 유형편 풀 때 필요한 문제만 풀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3번. 자, 다 적으셨어요? 네.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필수예제 3번. 한 개에 500원 하는 초콜릿과 한 개에 100원 하는 사탕을 합해서 20개를 사고 3,600원을 지불했다. 이때 초콜릿 수와 사탕 수를 각각 구하세요. 그랬어. 얘들아,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이 문제를 또 그대로 풀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냥 초콜릿이랑 사탕을 XY로 놓고 푸는 거거든? 중학교 2학년 때는 연립방정식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놓으면 중학교 2학년 때 되게 쉬워요. 되게 쉽기 때문에 지금 할 때 잘 들으세요. 자, 볼게요. 저는 그냥 초콜릿을 X라고 하고 중학교 1학년 때는 문자가 한 개만 있어야 돼. XY 쓰면 안 돼. 한 개만 써야 돼. 알았지? 근데 자, 초콜릿이랑 사탕을 더해서 20개를 샀어. 그러면 초콜릿이 X면 사탕은 20 빼기 X지. 네. 그죠? 왜냐하면 요거 두 개를 더해서 20개가 돼야 되잖아. 이해했어?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문제를 읽으면서 해봅시다. 한 개에 500원 하는 초콜릿이니까 초콜릿이 X개 있는데 한 개에 500원이니까 500X예요. 그죠? 그지? 그 다음에 사탕은 몇 개 있어? 20 빼기 X개가 있는데 사탕은 한 개에 100원이에요. 그지? 이것은 초콜릿 가격이고 이것은 사탕 가격이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한 것이 3,600원이죠. 그죠? 식을 세웠지? 자, 식 세우기. 자, 식을 세웠어요. 이제 문제를 풉니다. 자, 문제를 풉니다. 자, 풀이를 합니다. 근데 식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얘를 풀려고 보니까 숫자가 너무 크잖아.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 등식의 성질을 알고 있죠?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이 뭐예요? 자, A랑 B랑 똑같을 때 A랑 B랑 똑같으면 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거나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그치? 이게 등식의 성질 1번, 2번, 3번, 4번이잖아요. 야, 여기 공 두 개 있으니까 양변을 100으로 나누고 시작하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공 두 개 지우면 5x. 공 두 개 지우면 20 빼기 x만 남고 공 두 개 지우면 36이죠. 그러면 푸는 게 훨씬 간단해지잖아. 그치? 그러면 5x에서 x 빼면 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이 1로 오면 16이고요. 그러므로 x는 4고요. 여러분들 방정식 푸실 때 반드시 이 등호 맞춰서 푸세요. 알았지? 풀이 과정을 차곡차곡 쓰는 연습을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랑 똑같은 얘기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줄을 맞추시고요. 이제 몇 개씩 샀냐고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요 4를 자, 초콜릿은 4개, 사탕은 16개라고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 풀이를 잘 적어두셔야 밑에 있는 문제 푸실 때 지장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문제 3-2번의 별표. 아, 네. 3번은 저희가 직접 푸는 거예요. 어디 3번이요? 지금 푸는 3번이요. 어머,
지금 내가 어디를 푼 거야? 그 숫자가 달라서 왜 숫자가 다르지? 달라요. 여기는 하나당 800원. 우리 300원이나 있어요. 지금 계속 바꿔서씩 쓰고 있었는데. 진짜? 잠깐. 이거 뭐야? 안 돼? 무선 충전이 중지해 있어요. 나는 나 봤어. 지금 계속 이거 800원 바꾸고 싶어. 어머 진짜? 야 지금 헐. 뭐야 페이지도 다르네? 저희 94페이지인데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선생님. 잠깐만 이러. 제가 파일 얘기했잖아요.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쩐지. 잠깐만. 뭔가 이상하더라. 안 돼. 야 800원이나 600원인데요. 야 어떻게 내가 다른 파일을 펴고서 수업을 했어. 근데 어차피 문제 비슷할 거야. 야 고마워. 야 너 모르고 계속 수업할 뻔했어. 눈썰미셨네. 그러게 눈썹이 좋네. 야 집중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야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번 문제는 맞았는데. 어디? 그래? 1번이랑 2번은 똑같아요. 이거 똑같았어요. 1번이랑 2번 똑같았어요? 근데 네. 3번부터. 아니 이게 이 책이 이거 그 개정전의 책에서 살짝 바꾸거든. 1번이랑 2번 맞았어? 네 1번이랑 2번은 똑같아.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3번. 이걸로 3번이 아이고 여기서 바뀌었네. 에이 그러면 다시 풀어볼게. 자 다시 풀어볼게. 이런. 선생님 저희 노력했으니까 그냥 바로 4번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저희 노력해갖고 이거는 X도 빼줬어. 구하고 사탕도 구하고 초코비도 구했는데 그래요? 근데 답을 그러면 최정 선생님이 그을 거 아니야. 아니 선생님이 먼저 동그라미 일단 선생님 멋있어. 야 그럼 내가 답을 불러줄게. 자 3번은 5개 15개 자.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나 모르고 계속 하고 있었어. 이 주원이가 얘기해 나갔네. 야. 나이스 조언이.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는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위주로 풀어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엄청 자주 풀 텐데 3-2번을 보세요. 3-2번. 자, 나이 문제. 자, 얘들아, 이 문제는 자, 옆에 표가 있는데 표를 만들어서 풀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봅시다. 표에서 현재 아빠하고 아들이죠. 근데 현재 아빠가 48세고요. 아들이 12살이래요. 48살이고 12살이래요. 근데 뭐라 그랬어? 아빠의 나이가 아빠 나이가 아들 나이의 몇 배? 3배. 4배. 3배 바보. 4배 아니에요? 3배죠. 문제 근데 4배네요. 여기다가 표에다가 x년 후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보면 현재 아빠 나이가 48살이면 x년 후의 아빠 나이는 48 더하기 x죠. 아들 나이는 12 더하기 x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죠? 자, 아빠가 48 더하기 x고요. 그런데 얘들아 주의할 게 있어. 이거 지금 다항식이잖아. 항이 2개잖아. 항이 2개일 때는 항상 괄호 치셔야 돼. 알았지? 자, 3 쓰고서 이렇게 괄호를 치시고 12 더하기 x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잘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말이야 니네가 조금 컸으니까 48 더하기 x는 36 더하기 3x인데 야 이게 생각을 해봐. 야 3x가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생기지 않냐? 그럼 짱나니까 얘를 일로 보내자. 요 x를 일로 보내면 마이너스 안 생기잖아. 근데 쓰는 건 여기에다 쓰자. 2x 그지? 얘 일로 보냈어. 그지? 그 다음에 36 일로 보내면 12죠. 그래서 x는 6이라서 얘는 그냥 6년 후가 답이죠. 그대로 6년 후. 왼쪽에 조그만한 표가 있어가지고. 그죠? 왼쪽에 원래 표를 이용해도 돼요. 자, 이제 그 밑에 거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둘레의 길이. 참, 여러분들 작년만 해도 직사각형 둘레 못 구하고 있는데 생각나네요. 자, 보세요. 자, 얘들 봐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니네 귀찮아도 좀 그림을 그리면 안 될까 싶은 거야. 자, 직사각형 그려볼게 이렇게.
자, 직사각형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가 더 길대요. 그치? 근데 문제에서 세로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세로가 이거잖아. 세로가 x죠. 그치? 세로가 이거지? 근데 가로가 길대 세로가 길대. 가로가 더 길대. 근데 이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니네가 틀릴 수가 없어. 그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는 2 곱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의 길이가 직사각형 둘레예요.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가 x 더하기 2, 세로가 x고 둘레가 20입니다. 그죠?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거 해결해 주시면 2x 플러스 2는 얘네 둘을 10으로 나누시면 2로 나누시면 여기가 10이 되죠. 그지? 야, 그 다음에 10은 여기서 그냥 바로 암산되지 않냐? 그럼 x는 뭘까? 성우 x는 뭐야? 에이, 아니. x는 4지. 아,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세로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이게 그대로 답이 되겠죠? 그지? 자, 뭐 하라고?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처럼 그려, 얘들아. 그려. 알았지? 이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의 목적은 필수 예제 5번을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필수 예제 5번에다가 별표를 100개 치시고요. 필수 예제 5번 그 옆에 자 적었어요 이거?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필수 예제 5번을 보시면 자 여기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 별표 100개를 치시고 자 여기 과부족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다가 빨간색 범위로 빡 치고서 제가 앞으로 과부족 하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오늘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속시 문제를 이해시키는 거하고 두 번째 여기에 있는 과부족 문제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설명을 들은 다음에 필기하세요. 자, 봐봐. 봐라 얘들아.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얘들아 사과가 있어. 사과를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는 상황이 있어. 사과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들아 학생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을 긴 의자에 앉히는 문제가 있어. 자, 잘 봐. 자, 얘들아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x면 제가 사과의 숫자를 5x 더하기 3이라고 쓰면은 이건 어떤 상황이야? x명의 학생들한테 사과를 5개씩 주었는데 사과가 3개 남은 거지. 이해했어? 네.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사람이 이렇게 있어. 사과가 하나, 둘, 셋, 넷, 5개. 점점점점. 사람이 이렇게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고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X명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과가 모두 5X죠? 그런데 더하기니까 사과가 3개 더 있는 상황인 거지. 네. 이해했어? 서준아 졸면 안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과를 5X 빼기 3이라고 했어. 오이씨 그러면 그림 어떻게 그려야 돼? 부족한 거니까 저 그렇지. 마지막에 있는 두 개를 빼야 돼. 그렇지. 자, 얘는 요 그림에 사람이 X명 있으면 여기에 있는 요 동글맹이들이 5X잖아. 5X에서 3개니까 얘한테 사과 3개를 뺏어야지. 제일 마지막 사람한테.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들아 학생들을 의자에 앉혀볼게요. 앉아.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을 X로 잡아야 될까? 네. 그럼 안 돼. 봐봐. 얘들아, 니네 교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긴 의자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죠? 네. 그죠? 한 5명씩, 4명씩 앉아있잖아. 6. 근데, 봐봐. 여기에도 학생이 있고 여기에도 학생이 있는데 무조건 학생을 X로 잡는 게 아니야. 이때는 긴 의자를 X로 잡아야 돼. 긴 의자를 X로 잡고 사람 수를 5X 더하기 3이라고 하면 얘는 뭐야? 사람들을 5명씩 X개의 의자에 앉혔는데 3명이 서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5x 빼기 3이면 어떤 상황이야? 세 자리가 나오는 거. 그치? 자리가 3개 남는 거지. 네.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할게요. 야, 이게 겁나 웃긴 게 여기도 학생이 있고 여기도 학생이 있는데 왜 이때는 여기를 X를 잡고 왜 이때는 긴 의자를 X를 잡아? 학생이 헷갈리잖아. 사람이랑 어? 어? 이거를 니네가 구별해야 돼. 아니, 사람을 무조건 X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X를 잡는 거의 기준이 뭐냐면 두 개 중에서 개수가 적은 거야. 이쪽이 개수가 적은 거. 자, 개수가 적은 것을 항상 X로 잡아요. 그대로 필기하세요. 똑같은 학생이라도 사과를 학생들한테 나누어주는 상황은 학생을 X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긴 의자에 앉힐 때는 긴 의자를 X로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에 두 개 중에서 개수가 적은 것을 항상 X로 잡으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자, 이제 요것만 이해시키면 되니까. 자, 필기했지? 자, 보세요. 봐봐. 적었어? 자, 이제 이 과부정 문제는 계속 나오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이 이거를 또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학교 교과서에 다 필수 예제로 있을 겁니다. 자, 보십시다. 아직 여기 진도 나가는 사람 없지? 네. 학교에서. 네. 그죠? 자, 할게요. 자, 보자! 야, 학생들한테 공책을 나누어 주는데 5권씩 나누어 주면 3권이 부족하대. 여기서 학생 수를 X를 잡으라고 하지. 왜냐면 학생이 공책보다는 개수가 적으니까. 그죠? 그런데 자, 5권씩 나누어 주면 2권이 남으니까 공책 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5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지. 그죠? 민기 오케이? 그 다음에 6권씩 주면은 3권이 부족하니까 셋을 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노트의 개수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공책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5x 플러스 2도 있고 6x 빼기 3도 있죠? 그럼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암산으로 푸시잖아. 5죠. 그래서 학생은 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5-1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바로 5-1번 지금 풀어보세요. 바로 몇 분이나 이해를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5-1번 추우면 얘기하세요. 답이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본인이 푼 사람도 있지만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보자. 야, 이제 상황을 보자. 귤이 있고 학생이 있어. 그럼 당연히 귤을 X로 잡아야 돼? 학생을 X로 잡아야 돼? 학생. 학생이죠. 그러면 학생 수를 구하래. 헐. 그래? 그럼 이제 세팅을, 자, 변수 지정을 합시다. 얘들아, 학생 수를 제가 X로 잡고요. 귤의 개수를 문제를 읽으면서 적어볼게요. 자, 귤 수는 학생들한테 4개씩 나누어주면 5개가 남는데. 4x 플러스 5. 그렇죠. 4x 플러스 5라고 쓸 수도 있고,
똑같은 Q를 또 5개씩 나누어 줄 수도 있죠. 5개씩 나누어 주면 4개가 남죠. 그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얘를 푸시면 어떻게 돼? X는 얘가 일로 오면 X고 얘가 일로 가면 9니까 X가 9죠? 네. 그지? 여기 있는 9는 1번 답이지. 1번 9명이 1번 답이에요. 맞았다. 야, 그러면 귤수는 어떻게 구해? 귤수 어떻게 구해? 귤수 어떻게 구할까? 귤수도 구한 사람? 없어요. 이렇게 사용하는데 귤수를 구한 사람이 없어? 귤수까지만 구했어요? 아니. 그러면 얘들아, 내가 여기 적어놨잖아. 줄에 개수 9개고 학교 수 9개 아니에요? 아니죠. 봐봐. 야, 여기 내가 적어놨잖아. 야, 학생 수를 x라고 했고 귤수를 4x 플러스 5라고도 썼고 5x 빼기 4라고도 했잖아. 그러면 귤의 수가 이거잖아, 얘들아. 그치? 아, 네. 그러면 여기는 귤을 여기 집어넣으면 되잖아. 아, 36개. 아니지. 41개. 그렇지. 41개죠. 41개죠. 이해하셨어요? 자, 빈틈없이 다 필기를 하시고요. 필수 예제 6번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여기 스텝 1번에서 스텝 1번은 5번 빼고 다 푸시면 돼요. 5번 빼고 5번은 나중에 푸세요. 자, 이제 오늘 저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거속시. 그거 유니폼 바로 넘어가요? 그죠? 자, 얘들아 보세요. 이제 거속시가 익숙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자 봅시다. 거속시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이 그림? 네. 유니쌤이랑 유니쌤이랑 그죠? 있어요. 유니쌤이랑 할 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쌤이랑도 했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설명을 했죠? 네. 네. 근데 야 이거 생각을 해봐. 봐봐. 거속시가 왜 어른들이 거속시 하냐면 거속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은 이거예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거속시 하는 건데 이거 뭐냐? 거속시 자 거속시 하는 건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봐. 야 이거는 뭐 복잡한 공식이 아니죠. 야 시속 60km로 3시간 다니면 모두 180km 가는 거잖아. 어려운 사람 없죠? 없지? 자 그럼 이거 다 외웠어요? 네. 자 그러면 더 빨리 암기하실 수 있게 자 생각을 해봐. 거리가 6입니다. 6은 2 곱하기 3이죠. 그지? 그런데 속력은 2죠. 2는 6 나누기 3이죠. 근데 제가 수학 문제 푸실 때 이런 모양이 있으면 2하고 3은 자유롭게 위치가 바뀐다 그랬지. 그죠? 2하고 3이 자유롭게 위치가 바뀌는 이유가 뭐야?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야. 자, 그런데 자, 거속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단위를 통일하는 건데, 자, 단위를 통일하는 건데, 자, 이걸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야, 단위를 통일할 때 기준은 뭐냐면, 기준은 속력을 기준으로 하세요. 기준은 속력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배울 텐데, 첫 번째는 자, 속력이 자, 기준이 속력일 때 자, 시속이 있고 분속이 있고 초속이 있어요. 오케이? 이해했어? 속력이 기준이야. 자, 속력이 시속일 때는 거리를 킬로미터로 통일하시고 그 다음에 분속일 때는 미터로 통일하시고 그 다음에 초속일 때도 미터로 통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은 항상 속력으로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으실 때 이게 시속인지 분속인지 그걸 항상 보셔야 돼요. 자, 갑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실 때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셨지? 자, 적었죠? 자,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자, 시속 Akm로 2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뭐예요? 2A죠. 이제는 다들 대답 잘하네. 자, 그 다음에 자, 시간은 뭐예요?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거니까 X를 5로 나누니까 5분의 X죠. 그지? 그 다음에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니까 거리가 x니까 x 나누기 3이에요. 자, 이제 연습을 다 했으니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야, 여기 표가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 표로 가자. 자, 보세요. 옆에 그림도 있지. 그림 없네. 자, 봅시다. 여기 표가 있어요. 자, 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자동차를 타고 왕복을 할 때, 갈 때는 시속 80km로 가고, 올 때는 천천히 왔네. 시속 40km로. 총 6시간이 걸렸어요. 이거 왜 이런 게 생겼지? 좀 불편하지만 그냥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표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자, 갈 때는 시속 80이고 올 때는 40이고 거리가 이렇게 있어. 그럼 시간은 어떻게 하냐?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가 80분의 x죠. 이거는 갈 때 걸린 시간이죠. 그 다음에 올 때 걸린 시간은 40분의 x죠. 근데 밑에 친절하게 나와 있잖아. 갈 때 걸린 시간이랑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해서 전체 걸린 시간이니까 갈 때 걸린 시간이 80분의 x고 올 때 걸린 시간이 40분의 x인데 모두 몇 시간 걸렸대요? 모두 몇 시간 걸렸어? 글씨를 몰라요? 다들? 106. 아니. 지금 시속이잖아, 시속. 아 시속 시속이니까 몇 시간 걸렸다고 그랬어? 문제에서. 120. 안타깝네. 6시간이잖아, 6시간. 그럼 여기 6이잖아요. 그죠? 시간 세웠지? 진짜 이렇게 하고 있었다. 자,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 더해서 6시간 걸린 거예요. 이게 왜 어려워? 자, 그 다음에 80이랑 40을 없애려면은 양변에 뭘 곱해야 돼? 2냐? 8이냐? 40 80? 40 40이야, 80이야. 80 자, 80을 곱해야죠. 그러면 여기다 80 곱하면 뭐야? 1 그냥 x 그냥 x. 여기다 80 곱하면 2x 2x. 여기다 80 곱하면 480. 80. 그러면 3x가 480이니까 160 x는 160이죠. 그래서 거리는 160km예요. 쉽죠? 그러면 7-1번 풀어보세요. 시속 10km 왜 걸어오는 거야? 그냥 90분이라고 쓰면 안 돼요. 안 되지. 1시간 30분을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60분에 그러면 1과 60분의 30시간이니까 1과 2분의 1시간이고 이거 뭐야? 2분의 3시간으로 바꾸셔야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할 말까? 혹시 화장실을 다녀와도 될까요? 네, 다녀오세요. 답 나왔어요? 네, 아 잠시만요. 식은 이거죠? 제가 풀어냈죠. 풀어냈어요? 그런가 봐요. 식은 이거죠? 민기 이쪽 돌아서 가세요. 예.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 더해서 1시간 반입니다. 오케이. 답은 뭐 나왔어요? 5. 5, 오래요. 전 나왔어요. x는 5죠. 저도 오예요. 5km. 이야.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아니구나. 없는데? 옆에 스텝 1 풀어보세요. 스텝 1. 96쪽에 1번, 2번, 3번, 4번 풀어보세요. 다 풀어요? 네. 지금 풀어야 숙제가 줄겠죠. 아, 숙제 어디까지? 숙제
오늘 짚고 나가는 데까지고요. 숙제는 이 책이겠죠. 이거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 나가실 건가요? 이제 여기 뒤에 98쪽만 나가면 다 나가요. 네. 99쪽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면 네. 오늘 할 거지 두 문제만 풀면 끝나요. 숙제는 어디까지일까요? 얘 지금 어디서 풀라고? 81? 숙제는 73에서 81? 아니 그걸 그렇게 말하면 이게 진짜. 아니 이따가 자습 시간에 문제도 푸시면은 아니, 81까지 하죠. 아 쌤. 왜? 단원 마무리. 네가 하잖아. 시험도 81. 봤는데 아니 단원 마무리. 저희 시험도 봤는데 78, 80까지는 78. 야, 78. 니네 이따가 자습 시간에 이거 30분이면 다 풀어. 내가. 잘 못해요. 78 딱 세 장. 오늘 구라치네. 가위를 못해. 가볍게 세 장. 저희가 78 쪽. 죄송합니다. 78. 78? 네. 78. 좋아 78. 이야. 좋아 역시 78. 우리 선생님. 좋아 78만 그래서 하자. 내가 선생님. 야, 이따가 자습 시간에 다 푼 사람은 파란색 책을 내고 가세요. 아 네. 만약에 다 풀면은 파란색이랑 개념편 둘 다 숙제예요. 이건 어디 거지? 이건 그냥 남은 거. 이거는 남은 거 뒤에 쭉. 98쪽까지만 나갈 거예요. 오늘. 98쪽까지 끝내면 끝이에요 그냥 우리. 네네네네네. 뒤에 안 해도 되죠? 예, 뒤에 안 해도 돼요. 문제 없어. 오케이. 두장 그러면은 야. 98까지 다 풀면 숙제 없는 거죠? 네네네. 개념편은 98까지. 기분 좋아. 개념. 편은 78까지. 아 기분 좋아. 네, 개념편은 98. 76. 야 어? 78이야 78. 78이에요. 아니 수 잘했어. 98이고 얘는 78까지죠. 야 양심에 찔리지도 않냐? 야, 여기까지 둘 다. 야, 빼줬는데 거기 만약에 여기 둘 다 푸시면 숙제 안 낼게요. 자, 약속은 지킵니다. 둘다풀수 없을 것 같아. 둘 다 풀 수 없는 사람은 숙제를 하셔야죠. 그래. 어쩔 수 없어. 3장. 합쳐서 5장. 예. 행복. 숙제는 이걸로 할게요. 자, 지금 빨리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아니면 이거 그냥 두 문제 마저 풀고 할까? 네, 아니요. 근데 여기 두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해주세요. 두 문제 아 풀 일단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좋아요. 그러면 98쪽 보세요. 자, 98쪽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좀 중요합니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을 엄청 기말고사 시험 대비하실 때 제가 반복해서 풀린 문제가 이렇게 두 개인데, 자, 보세요. 자, 이제 오늘 저의 두 번째 목표는 이겁니다. 여기 있는 두 문제를 여러분들 이해시키는 건데, 목표가 4개네. 왜 네. 자꾸 이해를 시키세요? 자, 보세요. 이제 근데 아시겠지만 이해할 때까지 시키는 거 알죠? 네. 맞아요. 이해할 때까지 시킵니다. 이해할 때까지. 프린트 알지? 네. 자, 아, 잘 들어. 해야지. 잘 들어. 자, 이 문제 한번 음미해보자. 자, 봐봐. 맛있네요. 동생이 집을 출발한 다음에 10분 뒤에 형이 동생을 따라갔대. 이런. 왜 그런? 둘이 다르게 움직인 거야. 같이 가야지. 근데 동생은 분속이 40이야. 1분에 40m를 걸어갈 수 있는 속력이고, 형은 좀 더 빨라요. 60이야.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문제를 푸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의 제일 마지막 줄을 보시는 건데, 형이 출발한 지 X분 후에 동생을 만난대요. 그러니까 형이 출발한 게 기준이야. 오케이? 자, 제가 상황을 그림으로 시뮬레이션 해드릴게. 자, 하얀색이 동생이에요. 자, 동생이 먼저 천천히 움직여, 그지? 그죠? 10분 뒤에 형이 빠르게 따라갑니다. 자, 다시. 자, 봐봐. 하얀색이 동생이야. 자, 동생이 천천히 움직여요. 걸어가고 있어. 자, 10분 뒤에 형이 나한테 빨라요, 형이. 그럼 언제가 만나겠죠? 네. 그럼 위에는 동생의 이동거리고 밑에는 형의 이동거리지. 네. 똑같아요.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하는 건 뭐야? 두 사람의 이동거리가 같은 거죠. 어려운 사람.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표를 한번 메꿔볼게요.
형이 출발한 다음에 10분 뒤에 동생과 만난대. 다음 표를 완성해보자. 야, 형이 지금 출발한 게 형이 X분 움직였죠? S 마이너스. 그러면 동생은 X-10이죠? 오케이. 그죠? 왜냐하면 아니지. 동생이 X-10입니까? 플러스 20이죠. 플러스 10이죠. 왜? 10분. 그렇지. 동생이 형보다 10분 더 움직이고 있잖아. 아, 더 아. 그지? 동생이 움직인 다음에 형이 10분 뒤에 움직였으니까 이게 기말고사에 나와요. 100% 나와요. 저 그냥 시험 망할게요. 100%. 네, 하지만 아시겠지만 저는 풀 수 있을 때까지 시킵니다. 끝까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못 푸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시켜요. 생각해야지. 자, 잘 봐. 잘 봐. 야, 봐봐. 야, 이거는 이거 뭐냐면 니네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 니네 생각해봐. 봐봐. 생각하면 되는 문제. 야, 봐봐. 이게 수학이 아니라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해봐. 네. 동생이 움직인 다음에 자, 동생이 움직인 다음에 그러니까 동생이 30분 움직였어. 그럼 10분 뒤에 형이 움직였으니까 형은 20분 움직였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지? 네. 그러니까 형이 X분 움직이면은 동생은 X 플러스 10이잖아. 예. 예. 정승우 씨 이해했어요? 네. 그렇다면 거리라고 하는 거는 속력이랑 시간을 곱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얘가 다항식이니까 40에다가 괄호를 지셔야 되죠, 이렇게. 그쵸. 그죠? 그 다음에 형은 속력과 시간을 곱하는 거니까 60x죠.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자, 다시 보여줄게. 자, 동생이 움직여. 10분 뒤에 형이 움직여. 만나잖아. 네. 형이 빠르니까, 그지? 두 사람이 이동 거리 똑같죠? 그러면 동생이 이동한 거리가 40 괄호 열고 x 플러스 10이고 형이 이동한 거리가 60x예요. 자, 이게 1번 답이죠. 그지? 1번 답을 쓰시고요. 이제 얘를 풀게요. 얘를 푸시면 40x가 이쪽으로 오면 20x가 되고요. 40이랑 40하고 10을 곱하면 400이 되니까 자, x는 5분이죠. 5분이죠. 아니지, 5분이 아니지. 20분 맞죠? 그죠? 20분. 이해하셨어요? 네. 아, 네. 자, 이해하셨으면 8-1번 풀어보세요. 역시 선생님. 네. 누가 이해했는지 볼게요. 8-1번이요. 제가 예. 이해했을 걸로. 유미하고 서준이 문제 풀어보세요. 서준이. 네. 그 다음에 1분 뒤에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누가 이해했는지. 자, 제일 처음에는 홍동현 군을 한테 물어볼 겁니다. 미안합니다. 6명한테. 미안합니다. 저 피곤한데 6명이서 중앙 맞춤. 그러면 정준영 군한테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좋아해, 동현이? 동현이가 피곤한다고 하니까. 제가 피고할 때 동현이만 맞추자고 했거든요. 진짜? 그걸 또 가담했네. 동현이가. 아니, 우리 동현이가 성격이 좋아가지고. 성격이 좋은 거 아니야? 성격이 좋진 않아요. 아주 좋은데? 네, 막 자꾸 급식 먹고 있으면 뭐 하나 뺏어 먹으러 와요. 동현이가 뺏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동현이가 뺏어 먹으러 온다고. 동현이는 맨날 뺏어서 먹어요. 이게 맛있어. 너 3학년 때도 다 뺏어 먹었어. 또 안 주면 급식판 갖고 와서 또 울고불고 짜고 있으면 어쩔 때는 주고 어쩔 때는. 자, 답이 나온 사람이 있고 안 나온 사람이 있을 저는 텐데. 나온 것 같습니다. 다 풀었어요? 네. 자, 볼게요. 얘들아. 와, 이거는 완전 잘했다. 그렇지. 두 사람이 만나는 거니까 이동 거리가 똑같은 건데 일단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서준이가 출발한 게 기준이에요. 네. 서준이가 X분 움직였어. 네. 그럼 서준아, 유미는 몇 분 움직였어? 문제인 것 같더니 13분.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안타깝다 야. X 자 서준아 봐봐. 서준이가 유미가 출발한 다음에 13분 뒤에 서준이가 출발했대. 근데 네가 X분 움직인 거야. 그럼 유미는 몇 분 움직였어요? 13 더하기 X. 13. 13 더하기 X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죠? 13 더하기 X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면 유미의 속력은 뭔가요? 느려요. 아니 그러니까 느린데 뭐냐고? 50. 50이죠? 50. 50이고 서준이의 속력은 180이네요. 왜 이렇게 빨라? 자 그러면 여기 OX 자 식은 세웠죠? OX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여기에 마이너스 나오면 꼴보기 싫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13 곱하기 50 하면 뭐예요? 50X.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자. 650, 13 곱하기 50 한 다음에 650이에요. 아니 그냥 650 곱하지 말고 이 상태 둔 다음에 둘 다 13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죠? 어. 그러면 10x가 50이니까 x는 몇 분? 5분. 5분. 맞췄다. 이해했어요? 저 처음 보는 말씀. 잘했어요. 맞췄어요. 아 니네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왜 그래? 시간이 있어. 옆에 있는 표 쓰니까 맞았어. 어? 표 자 여러분들 못하지 않으니까 자신감 가지세요. 자 보세요.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자 적었습니까? 자 이 그림이 잘 나와 있네요. 예지하고 현우하고 집 사이가 1800m인데 예지하고 현우가 각자의 집에서 각자 출발해서 서로의 집을 향해 걸어가다가 두 사람이 만난 지 X분 후에 만난대요. 야 그럼 얘는 이런 상황이죠. 여기가 예진의 집이고 여기가 현우네 집이면 이 사이의 거리가 1800m인데 그지? 그죠? 자 현우가 더 빠른가요? 네. 그지? 현우가 빠르니까 더 많이 움직였겠네. 네. 예지는 요만큼만 움직였겠네. 그죠? 어? 게으르. 아니 게으른 게 아니라 토끼네 토끼. 게으르네. 아니 바보들. 자 봐봐. 자 안타깝네. 야 봐봐. 야 그림 봤더니 예지하고 현우가 가운데서 만났죠. 네. 네. 그러면 두 사람의 이동 거리를 더한 게 1800이면 되는 거지. 네. 저 쉽잖아. 예지 300m, 현우 1500m.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봐봐. 자 예지하고 현우하고 둘 다 똑같이 움직였잖아요. 네. 거리는 속력이랑 시간 곱하니까 40x고요. 얘는 50x인데 예지가 걸은 거리랑 현우가 걸은 거리랑 두 집 사이의 거리가 똑같은 거니까 40x 90X. 더하기 50x가 1800이고요. 90x는 1800이라서 x는 뭐예요? 20. 아. 2번 답이 이거고 20분은 3번 답인가요? 는 20분 후에 만난다고 쓰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자, 오늘 해야 될 분량은 다 끝났습니다. 와.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숙제를 하시고 다 푸시는 것만큼 책을 내고 가세요. 9-1. 만약에 개념이랑 유형이랑 다 하면 어떡해요? 그럼 숙제가 없습니다. 9-1 하는 부분. 9-1번은 본인이 푸세요.